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지루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시장도 지루한데 뭔 지루한 얘기를 하냐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전망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거 블로그에 쓴 글인데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이따 링크 먼저 공유드려서 보실 분 보시라고 공유드렸고요. 블로그는 자주 쓰진 않습니다. 긴 글이 필요하거나 제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나중에 볼 때 좋거든요. 텔레그램 이런 거나 아니면 트위터, 그러니까 X 이런 거는 나중에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할 때 좀 쓰는 편이고, 제 블로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있으면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은 잘 안 만나요. 옛날에는 좀 간간히 만났는데 에버그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만나면은 결국에는 에버그린의 구독자 이제 99,300명에 거의 10만이죠. 결국 이 구독자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어떤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이제는 에버그린 타이틀을 달고 밖에 활동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활동을 하면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조용히 좀 다니는 편인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는 이제 이 채널 인플루언서로서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최전선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글은 일단 당장 기억나는 대로 제가 심리학 패턴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수정을 해서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즉 한 사이클은 이제 충분히 넘게 돌았고 이쪽 시장에 벌고 안 벌고 그걸 떠나서요. 일단 이쪽 시장에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반응도 계속 받고 이제 그랬던 저한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특히 이번 사이클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경험을 해야지 그게 체감이 되고 더 선명해지고 좀 그럴 텐데 아무튼 좀 보면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공통점과 사이클마다 일어나는 패턴이 항상 존재를 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러한 지루한 장에서 지루하죠. 원래 반감기 이후에는 바로 막 비트코인 막 떡상 미친 듯이 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반감 이후에는 채굴자 항복도 좀 있어줘야 되고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반감기 전 1년 전부터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보통 5개월 이후에 좀 체감이 되는 상승이 여태까지 있었던 게 매 사이클마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반감기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이후에 바로 안 오르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 ETF 영향도 그렇고 많이 올랐잖아요. 예상을 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했는데 그게 다시 원래대로 이전 패턴대로 회귀를 해버리니까 좀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런데 원래 반감 이후에는 더 심해요. 더 심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여태까지 옛날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 오른 거 봐라. 이제 끝났다 이런 논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 사실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혀 새롭지는 않습니다. 뭔가 또 신선한 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신선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갑자기 가지야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반감기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횡보 구간, 지루한 구간 있잖아요. 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불안한 그런 느낌 때 힘내보자 아니면 떨어진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상승 하락 전망 및 어느 코인 간다고 풀베팅해서 힘주는 사람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는 톡방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나름 성 그어가며 아니면 뉴스 지표 이런 거 갖고 와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느낌이 쎄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너무 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과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정 코인을 찍으면서 풀베팅했다고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주장과 달리 갑자기 몇 시에 오른다는 그 약속된 날이 있었는데
하늘로 승천한 그 약속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날이 연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동까지 다 해놨는데 쪽팔리죠. 갑자기 조용해지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뭐 채널을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거나 뭐 그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지루한 구간은 지루한 대로 그 구간이 필요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막 이 지루한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싶고 얼른 힘내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러한 희망을 품으면 좀 그동안 지쳤던 이 마음이 좀 위로가 되면서 힘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자극이 되면서 같이 빨려 들어갔다가 같이 몰락했던 케이스가 좀 있어서 특히 지금 같은 장면 지루함을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나중에 돼서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못 쓰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신 때문에 라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죠. 사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 당연한 말 다들 읊어대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대다수는 투자의 책임은 추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듣고 계신 그 여러분이 정말 특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투자 관련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잘못되잖아요. 어긋나면은 기간이 됐든 가격이 됐든 이게 어긋나 버리면 바로 그 추천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손실이 발생하고 심리적 압박을 받는 그 구간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죠. 자, 인플루언서인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동네 북이죠. 얼마 전에 힘내시라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지루했던 사건 그리고 이런 불안한 구간 동안에 오만 이야기 다 돌았던 거 이전 사례에도 비슷한 게 있었으니 하면서 텔레그램에 이전 거 운영한 지가 꽤 됐으니까 텔레그램도 이전 거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스트레스와 압박이 최고조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 자료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군가 날 건드리만 봐라 바로 폭발해 줄 테니 하면서 준비 자세를 취한 사람들한테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보니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네요 라는 댓글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말 믿고 투자를 했는데 도둑인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도둑인 거죠. 그러니까 초조해 하는 것 같네요. 아, 여러분 제발 투자하십시오. 제발 투자해서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어서 제가 등 떠밀어서 투자를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초조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올리다 보니까 이놈 봐라 되게 초조해하네 하면서 지적을 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가 전 담겨져 있다 생각하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뭐 생각은 다 자유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3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것입니다. 3번 정말 중요한데 절대로 주변에 코인, 주식이나 뭐 다른 거 있겠지만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코인은 투자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점이고 이 구간 조금 버티면 올라가겠지라고 스스로 확신하시고 이거 좋은 기회 같이 좀 잘 되자 주변 지인들과 같이 잘 되자는 마음으로 추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바로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까지 아니어도 투자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자극 또한 하는 것도 투자 추천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도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만약에 제 지인이 막 있다. 요즘 옛날에는 입이 방정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시절에는 비트코인 막 바닥 아래로 찍을 때 이럴 땐 주변에 막 비트코인이라 막 이랬거든요. 진짜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진짜 멍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주변에 코인 얘기 절대 새롭게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을 뱉었던 지인들한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제 코인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전 절대 안 하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투자 추천을 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이 투자 금액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 뭐 벌었다가 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손실을 내서 현금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손실된 금액만큼 투자 추천을 하신 여러분께서 실제로 보상을 해줄 것을 마음을 먹고 추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상 진짜 해주셔야 돼요. 투본선, 투자는 본인 선택이라는 말은 사실 대다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고, 돈 잘 벌면 내가 잘한 거고 잃으면 남 탓인 게 이 바닥 원래 이 법칙이기 때문에 본인 돈을 줘서 원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는 투자 추천하셨으면 원금 보장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뒤탈이 안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본선, 서로 협의를 해도 만약에 하나 삐끗하면 바로 추천인 그 사람 얼굴 떠오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쪽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솔직히 마찬가지 아니세요? 투본선이 얘기해도 만약에 어떤 게 잘못됐어요. 뭐 시장의 흐름 분석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면은 그 얘기한 사람 얼굴 바로 안 떠오르세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런데요, 아직도. 뭐 그게 X가 됐든 뭐 텔레그램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안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거 투본선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얼굴 떠오르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한국에서의 코인 열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라는 것이 너무나 폭등해서 손에 닿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출산율 하락, 뭐 사회에 아무튼 영향되면 안 돼. 그건 아무튼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주제가 아니니까 이번 시간에. 아무튼 원인이 그런 것들과 막 덧부러져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파구를 옆에서 막 이렇게 자극만 조금만 해도 이쪽 코인판에 쑥 그냥 바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처신을 매우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예전에 저도 경험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뭣도 모를 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입방정 떨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당시에 뭐 얼마 벌었다 하니까 그 사람 괜히 욕망만 자극시켜가지고 코인 쪽 끌어당기게 하고, 어디 뭐 삼성 다니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뭐 대기업 누구 물어보고 했는데 이쪽 코인이 확실하대서 본인도 막 나름 확실해서 막 들어갔어요. 잘 안 됐어요. 저한테 쌍욕을 하고 거의 뭐 그냥 뭐 없애겠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좀 전 처음으로 충격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특히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그 돈에 그 한 톨만큼 손해보기 싫어하고 뭐 아무튼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특히 그런 사람들은 이런 투자 영역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코인 추천하다가 이상한 사건 많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4번이죠. 사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워런 버핏 수익률 우습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의 연평균 수익이 약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연간 1년에 한 20배 정도 자산 뻥튀기 하는 걸 다들 꿈꾸고 있잖아요. 20배가 뭡니까? 100배, 뭐 1000배 이러기도 하는데, 투자 성공 확률이 40% 정도만 돼도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바닥은 40%가 뭡니까?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죠. 10번 중에 단 한 번만 실패해도 무참히 짓밟혀 버리는 게 이쪽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참 살벌하고요. 인플루언서인 저도 사실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구독을 해주는데 전부 다 100% 맞춰야 하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약간 그런 압박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압박 속에 좀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시장 뷰가 괜찮아서, 뭐 맞축을 떠나서 시장 뷰 그리고 분석의 그 과정이 괜찮아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꾸 내가 스스로 뭔가 뭐 맞추려는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의미가 없다. 그런 그 막 자꾸 뭔가 맞추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오히려 그런 압박이 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은 특히 이제 사실 전부 다 내세우는 게 본인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해제하면서 100%다 맞췄다고 또 해제하기도 하고, 찍어준 코인들 100%다 올랐다라고 이렇게 막 홍보하지 않습니까? 적축률 좋다는 하면서 홍보하기도 하고, 뭐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또 자꾸 이제 몇 번 맞추다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알아서. 이쪽 코인 쪽 시장은 사람들이 눈치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좀 흐름을 잘 타거나 잘 맞추는 쪽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아무튼 옮겨갈 땐 또 옮겨가다가 또 몇 번 실패하면은 욕하고 떠나버리고 또 다른 또 붙어버리고 또 그러거든요. 이게 좀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쏠림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때 이제 고백을 하자면 의미 없는 맞추기 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다소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고 그냥 아예 생각하기는, 아니 사실 다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맞추려고 했냐, 이게 참 사실 모순되잖아요. 이게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다 하면서 또 다시 그래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될까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고 막 이거일까 저거일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확률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장 분석 하는 거, 그리고 코인 분석 근거와 도구, 그 툴이 중요하고, 그 툴, 도구가 수정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오버하지 말고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자. 그래야지 이번 사이클 끝났을 때 지난 사이클 대비 이번 사이클 바꿨던 거와 이게 어떻게 작용을 냈고 여기서 또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또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나중에 가서 이게 기록이 안 남고 이게 객관화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쭉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5번 고점 시그널. 다들 사실 심리적으로 지금 짓밟히고 있죠. 너무나 조용합니다. 카톡방, 텔방, 텔레그램이요, 유튜브 등 너무 조용해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많이 지금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조용할 때 사실 분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좀 조용하죠. 왜 그러냐, 이렇게 조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앞에 누군가만 나타나 봐봐, 내가 공격할 테니, 약간 그런 게 되게 날서있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좀 잘 안 나서요. 안 나서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다굴 맞기 때문에 나서기도 싫고, 더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없는 것에 또 많이 지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가즈아 하면서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수익 자랑하기 바쁘고요. 도파민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바로 넣으면 바로 또 수익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많이 그래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도 조금 올랐다고 해도 그동안에 손실봤던 게 생각이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짓밟혔잖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특히 3월 이러고 고점 찍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최근에 6월 말 들어가지고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탈하니 많이 더 영원히 떨어지지 많이 이러다가 최근에 잠깐 이렇게 7월 들어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잠깐 이거 올라오니까 또 다들 시장에서 막 뭐가 호재다 막 또 난리치잖아요. 얼마 전까지 막 악재다 뭐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 근데 알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더 내려오고 반등치 때 저기 반등치다 지금 이게 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침체돼 있죠, 심리가. 그래서 지금 심리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봤자 별로 반응 없을 거고,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 이탈해가지고 더 올라가야지 좀 조금 쳐다볼 것 같고요. 알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도 전 이렇게 고만큼은 못 뚫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더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면서 관심 한참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하다가 또 순식간에 올랐다 또 내려오면서 또 지나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올라도 이전의 사이클 대상승 때도 보면,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패배감에 막 절여져 있고 막 심리적으로 엄청 짓밟혀 있는 상황에서 5개월 이상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넋이 나가 버렸거든요. 가자 하다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자 해도 야 거짓말 치지 마, 구라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0년 말에도 누군가 여러분 비트코인 뭐 외국에 들어오더라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뭐 자꾸 뭐 당기고 있습니다, 뭐 합니다 이랬는데, 그때 이미 다들 패배감에 절여있을 때 어때요? 야 거짓말 치지 마, 또 저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뒤늦게 타버리고, 그래서 너무 뒤늦게 타다가 또 고점에 물려버린 게 이런 코인 시장이었는데, 따라서 저는 지난 사이클 같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는 이 고점 시그널을 잘 파악해서 탈출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탈출이 과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탈출 못하게 막는 근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못할 거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거는 좀 과학인 것 같은데 수익 인증 캡처 시그널 뜨면은 그냥 튀는 게 맞겠다. 최근에 3, 4월 뭐 5월까지 뭐 어떤 거는 3, 4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알트장 이렇게 왔었을 때 사람들 해당 알트에 대해서 수익률 캡처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가 좀 고점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인간 지표 잘 체크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6번. 당신 때문에 빨리 팔아서 손해를 보았다라는 시기가 전 도래할 거라고 봐요. 실제 그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신 때문에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런 시기죠. 그런데 저는 조만간 당신 때문에 빨리 팔아서, 그러니까 이 코인의 가치가 뭐 높다 뭐 그런 소리를 이제 하면은 그 말 듣고 내려야 되는 내렸는데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렸는데 막 더 올라가요. 어때요? 이만큼 손해 봤죠.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라는 시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 사이클 때 겪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겪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좀 많았어요. 비슷한 사례가. 그러니까 이익을 보아도 더 이익을 못 봐서 이만큼 손해를 보았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간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 특정 프로젝트가 이제는 문제가 있고 문제 제기돼도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기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쟁들이 있어 왔죠. 몇 개들 있어요. 그것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이란지 아니면은 AI 관련이란지 RWA 관련이란지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 한번 돌이켜볼까요? 비슷해요. 어떤 해당 코인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소수 의견이 있고 보통은 그 의견이 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요. 상승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이 바로 바보 의견으로 취급돼서 그냥 짓밟혀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언제 하느냐? 코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긍정론자는 부를 얻는다. 그리고 막 주식에서의 막 명언들을 코인 따위에 막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막 알트코인 해먹는 것들 99% 스캠 따위에다가 막 주식에 막 그 거장들의 그런 투자 거장들의 명언을 막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막 그런 비슷한 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오르면 또 왜 오르냐 했을 때는 지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니까 올랐다. 현재의 상승이 이유가 되어서 가속도가 붙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리고 너무 이제 버블 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뒷감당이 이제 불가능할 때까지 오면은 문제가 터지게 되고 처음에 그 제기되었던 이 소수의 의견, 문제 제기나 소수의 의견 그 논리의 가격대로 회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인데 실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러다가 이제 무너지는데 결국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소수의 의견, 객관적으로 봤던 그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특성을 좀 많이 지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득인지. 사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엄청난 리스크를 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해서 잘 맞춰요. 그러면 본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못 맞춰요. 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 이미지 마이너스 돼가지고 시장에서 매도돼 버립니다. 플러스 없어요. 어떤 해당 코인이 인기가 있고 이슈가 되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기가 없고 사람들 관심 없는 코인에 문제 제기를 해봤자 시장에서 이슈 아무것도 안 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 제기하고 막 논쟁이 있는 거는 그 코인이 뭔가 이슈거리가 되고 막 인기가 있는 거니까 그 해당 코인을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추가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사람 미워하죠. 저주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너무 높거나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특정 코인이
점점 이제 어때요? 보통 해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때요? 김치화 돼가지고 한국 거래소로 물량 계속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 홀딩하는 게 이제 그득그득해지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그러면 한국 사람들 물량 많이 홀딩하게 되면은 외국기 아무튼 뭐가 됐든 한국기 돼 원래 한국거가 됐든 간에 김치화가 돼버리면 문제 더 커지죠. 인플루언서가 또 그리고 한국 기반 한국인이고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어도 한국 대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당 코인 김치화 되면 더 엄청난 공격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떤 코인 김치화 되면 그 물량이 한국 거래소로 많이 넘어가고 한국 홀딩이 많아지게 되면 뭐 해당 코인 홀더 카페, 톡방, 텔방 뭐가 됐든 뭐 그룹화되고 그 홀더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그 집단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약삭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은요. 99.9% 그냥 대부분 코인 100%라고 할게요. 대부분 코인들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코인이 문제 있는 거 본인 아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괜찮나요?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쁘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코인 가격 조금이라도 올라봐요. 손실 봤다고 생각하고 욕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좀 돌아가는 유튜버들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트위터 뭐 텔레그램 운영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코인 나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지난 사이클 사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사이클 때 진짜 멍청한 짓을 해서 후회를 하는데 이번 사이클 때는 나쁜 얘기 저도 안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뭐 나서가지고 미움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특히 유튜브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코인 유튜버의 의견이 또 시장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또 많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 또 불안감이 또 초래가 되면 또 다들 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못 해요. 어떤 코인 문제 있다 뭐 한다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 마음 불안하게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구독을 취소해 버려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들 머리가 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코인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열 시장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막가는 시장이다. 냉정하게 잘하는 사람조차도 과열 구간대는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열 구간대는 이게 나오는 말들이 있죠. 예, 가는 놈이 더 간다. 시총은 상관없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해당 구간 동안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너무 무거워지다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본래로 회귀를 하는 이제 패턴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과열 끝에 가가지고 그 끄트머리 가서 이 말을 맹신하고 실천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죠. 특히 최근에 3, 4월도 그랬고 또 이번에는 구글 트렌드가 과거 고점 같지가 않다는 말 때문에 알트코인의 경우 피를 본 사람들이 많은 점은 이제 기억하고 다음 상승 때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구글 트렌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 왔지만 의심해보죠. 특히 한국의 반응이 좀 인간 지표들이 다들 의심스러우셨잖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한테도 댓글로 라이브 채팅으로도 좀 많이 얘기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네이버 트렌드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네이버 트렌드도 그렇게 적진 않다. 우리 같이 좀 봤던 거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분이 헷갈리고 이거 봤을 때 ETF란 요소도 막 헷갈리고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들 적지 않는 분들께서 그때 인간 지표로서 이거 고점대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많이 들어온다라고 회사에서 뭐 주변에서 뭐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어디에서 얘기 많이 한다. 지하철에서 뭐 3대 코인 한다. 얘기들 많이 제보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제가 생각에는 이 사이클 상집 중간 단계가 있다서 아직 종료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이 연습 문제를 미리 매를 맞았는 게 더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또 제정신 아닌 구간에 이제 오면은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지표 막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남들 코인 뭐
남들이 뭐 블록체인 논하고 또 그럴 거예요. 패턴이 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갑자기 뭐 너무 대단하다 얘기하고 뭐 다큐멘터리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뭐 비슷한 거. 마이클 세일러 뭐 지금도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더 그때는 막 완전히 뭐 넘보지 못할 신급에 올라갈 거고 뭐 또 어떤 기업에서도 비트코인 매집하면 그 해당 그 비트코인 매집한 기업의 오너가 또 신이 되고 막 이렇게 또 하나로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했지 막 하늘로 승천 막 이러고 알트코인들도 막 우리도 ETF 될까요? 우리도 ETF 될까? 이러면 이제 막 ETF 될 때까지 막 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못 파는 시기까지 해가지고 쫙 끌어올릴 때 블록체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언론 나오고 막 방송 3사 이야기 나오고 막 전문가들 막 각종 자칭 전문가 나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럴 때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주변 인간지표 이런 거 잘 이렇게 좀 잘 공유해서 좀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버그린 이 채널, 본 채널 구독자분들은 고인물들이 되게 많고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못하는 축에 속하고요. 여기 구독자분들이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설문할 때도 보면 뭐 CPI 예상치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의 어떤 뭐 방향성이란 이런 거 조사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 많고 여기서 배우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안 나타나시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시고 조용히 대부분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결정적일 때는 좀 다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 한번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